그 11월 말쯤에 그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송인철 사장님께서 12월 달 모닝을 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자신 있는 콜드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강의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들께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뛰는 일들, 결과치를 전부 다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콜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난리 속에서 콜드를 강의를 한다고? 이게 분위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요, 현장으로 뛰어나가라,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콜드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나눠볼 거고요. 지금 저는 코로나 이전에 겪지 못했던 반응과 거절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콜드를 지속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분명한 거는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은 코로나 딱 한 가지거든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도요, 생계를 위해서 로드마켓 사장님들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게 문을 오픈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받아들입니다. 저도요, 생계를 위해서 저의 직업인 뉴스킨 콜드를 지속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빠르고 직설적으로 때론 거칠게 저를 거절할 만한 명확한 명분 하나가 생긴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진짜 속사람과 가짜 속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요. 이거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콜드를 나가면은요, 많은 사장님들이 저를요, 콜드 환자 대하듯이 대해요. 그러나 특전사는요, 전쟁이 두려워서 뒤로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다쳤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요, 동료를 놔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저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고 훈련할 뿐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요, 사장님 콜드 어떻게 해요? 콜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포인트는요, 빠르게 집에서 나가셔야 돼요. 아침 미팅이 10시 반에 끝나나요? 그러면 약속이 없어도 점심 도시락을 챙겨서 11시 이전에 약속이 있는 것처럼 빠르게 서둘러서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세요. 그리고 상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수 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싸온 도시락을 드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책도 읽게 되고요, 전화도 하게 되고요, PRM도 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도 잡히죠.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면은요, 일단 노드마켓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체성도 밝혀보시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전달해 보시고요. 소통도 하시고요. 거절도 받아보시면은요,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이거를 지속하는 게 키입니다. 절대 점심을 집에서 드시고 쉬시게 되면 집에서 머무르게 되실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니까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요. 멘트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멘트는요. 때로는 사업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템을 전하기도 하고요. 지역색도 다르고 동네색도 달라요. 어느 곳은요. 동네 사람들이 가게마다 모여 있는 곳도 있고요. 어느 곳은 완전히 거칠게 거절, 거절, 거절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른 멘트를 씁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이렇게 하면 정말 콜드를 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콜드를 잘 하실까요? 라는 퀘션 마크를 띄우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다시 되묻죠. 사장님, 혹시 두렵고 무섭고 막막하진 않으세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단순합니다. 그 고객님들에게는요, 제가요, 처음 본 사람이고요.
다단계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잡상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요, 물건을 이고지고 팔러 다니는 사람이고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조잡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꼬드겨서 사업을 시켜놓고 목돈을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합법이에요. 저희 뉴스킨 다단계는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최고의 기회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이 일에 비전을 함께 하면서 같이 비즈니스할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콜드는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뻥튀기나 오징어를 파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가게에 들어가면서 오징어를 같이 팔 사업자를 찾을까요? 그런데요, 가게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은요, 때로는 오징어보다 더 낮은 인식으로 저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었을 때 뇌에 전달되는 그 말에 대해서 연상되는 그 정보가 심리학 용어로 스키마 또는 스케마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고객님들이 저를 거절하는 것은요,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절대 말로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와 동일한 스키마를 고객님들에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절대 뉴스키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면 일하는 양을 줄이고요. 그리고 그 만나는 양을 줄여서 일의 질을 높여서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들 입장에는 제가 한낱 오징어를 팔러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 더 부정을 껴안고 잡상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이 제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원하는 최종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지? 라는 답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콜드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뉴스킨 시작하고 한 2년 정도는요. 한 5시간, 6시간 정도 콜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요. 만남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요. 일의 질은 떨어졌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했었을 때 한 4년 정도 흐르니까 만남의 양과 일의 질의 빈도가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속해서 한 6년 정도 흘렀을 때는요. 만남의 양에 비해 일의 질이 엄청 높아지면서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좀 그렇다.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장님들께서 도장을 깨셔야 콜드를 나가실 수 있거든요. 이게 도장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콜드를 나가시면 되게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 멘탈이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기본기 40%, 스킬 10%, 그리고 자기 관리는요,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부분인 거예요. 첫 번째 멘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2011년 5월 백악관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10년 만에 사살한 것이다. 이 중요한 작전을 수행한 팀은 데브 구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국 네이비실 6팀이었다. 네이비실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 모든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특수부대로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수행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서 보듯 미국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네이비실에게 맡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네이비실은 최근 들어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걸작 전쟁 영화로 평가받는 블랙호크 다운, 미국 전쟁 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아메리칸 스나이퍼 등 네이비실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네이비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군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년간 네이비실에 몸담았던 조코 윌링크와 레이프 바비는
네이비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멘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압도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네이비실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24개월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24주간 진행되는 특수전 초급 훈련은 너무 혹독해서 악명이 높다. 특히 특수전 초급 훈련 4주차인 지옥 주간에는 5일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고강도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훈련생 10명 중 8명이 지옥 주간을 버티지 못해 훈련을 포기한다. 네이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옥 주간은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멘탈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저자들은 특수전 초급 훈련 6개월 동안 10명 중 8명이 포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멘탈 테스트의 목적성을 뒀고요. 이후 합격한 사람들은요, 1년 6개월 동안 고강도의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네이비실의 정식 대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체력은요, 훈련하면 90% 1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중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네이비실 대원을 멘탈 훈련을 통해 걸러낸다라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왜 멘탈이 중요할까요, 사장님들? 오직 정신력만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력은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는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성공이 되겠죠.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거절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하고 성공을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현장 나가기 전에 제가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열심히 해서도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음껏 그려본 다음에 스탑시켜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해내서 성공한 기쁨을 만끽한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이것은요,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멘탈 강화 훈련법입니다. 저는요, 늘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그곳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멘탈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승패에서 90% 정도가, 승패를 가르는 게 90%가 멘탈이래요. 근데 나머지 10%도 멘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멘탈은 되게 중요합니다. 전라도에서는요, 멘탈을 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찬 사장님은 키도 쪼만한데 되게 깡깡해. 김찬 사장은 되게 귀엽고 외모도 준수한데 정신력이 참 좋아. 이렇게 좋은 말을 놔두고 깡깡해버려. 근데 키도 작대. 저는 지금도요, 이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좀 헷갈립니다. 자, 다음 기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살부터 학교 축구부 대신 아버지에게 직접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수 출신인 아버지가 5년 넘게 가르쳐준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발과 무릎, 가슴과 머리, 온 몸이 자유자재로 공을 컨트롤할 때까지 볼 리프팅 훈련이 전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처음 나선 건 중학교 2학년. 축구를 시작하고 6년 만이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겐 경기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할 텐데 기본기도 좋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건 아니었을까요? 느리지만 단순한 기본에 집중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6년에 걸친 기본기 연습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축구 홈스쿨링을 한 덕분에 우리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의 손흥민 선수가요, 6년 동안 공과 친숙해지는 이 기본기 연습만 했대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저는 그렇게 이 영상을 이해를 했고요. 1990년도에 그랜드슬램을 3번이나 달성한 골프의 제와 잭 니클라우스가 한국에 내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특별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돈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면 되게 큰 돈이었죠. 90년대니까요. 근데 이 잭 니클라우스에게 1회 레슨을 받는 비용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한 거예요. 대상자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치는 현직 프로 골프 선수였습니다. 이들이 1회당 300에서 500만 원을 지불하고 받는 레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요, 골프 클럽을 잡는 기본기, 그리고 골프 스윙을 하는 기본 자세를 배웠답니다. 현직에서 뛰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었거든요. 잭 니클라우스는 왜 이런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힘을 빼는 거거든요. 수영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수영을 못하면 가라앉잖아요. 근데 힘을 빼래요. 근데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골프 같은 운동은요, 골프 클럽을 가지고 휘둘러야 돼요. 골프 클럽을 잡고 공을 보면 본능적으로 공을 멀리 보내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힘을 빼래요. 복싱 선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 힘을 빼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세게, 천천히, 그리고 스킬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들으면 힘 빼는 게 상당히 쉽게 들려요. 그런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기본기가 중요하냐면은요, 이 기본기가 잡히지 않으면은요, 아프고 다칩니다. 아프고 다치게 되면 운동을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일단 기본기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킬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뉴스킨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요, 뉴스킨 데모를 하면 기본 2시간, 3시간까지도 갔었거든요. 하다가 저도 지겹고요. 고객님들은 이미 안도로메다. 그때 떠난 고객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데모를 듣고 남아주신 고객님들에게 지금 참 감사해요. 참 지겨운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데모하는 시간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지겨운 정석 데모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지금도 지겹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요, 데모를 아주 자유자재로 스킬을 구사하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 성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때 지속적인 열정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디고 힘들고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그를 통해 결과가 나는 맛을 보면서 확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삶을 대하는 태도, 성공과 비즈니스를 대하는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그 자세가 우리 뉴스킨에서는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시스템, 그리고 기초 실력 7가지, 이게 저희가 갖춰야 되는 기본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1971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행동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했던 실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보다도 청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즉 표정, 목소리, 톤, 속도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결정된다. 그래서 요거를 교육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설은요, 옳은 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실험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언어, 청각, 시각, 이 각각의 요소에 모순된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에 영혼이 없어. 표정이 차가워. 사랑해. 그 말을 상대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데 화를 내면서 사과를 해. 미안해. 그 말을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보 전달은 역시 말이고 소통의 표정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들 콜드 하실 때 첫 방문을 해서 표정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소리 톤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의 스킬을 말로 뒀습니다. 요즘 그 부모님들이요, 자녀 교육에 소통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잘 알아챌 수 있는, 그리고 경청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양화되고 급변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경청만큼이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사려는 고객님에게 결과를 내려면 정보가 전달되어야지 결과가 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리크루팅이 됩니다. 그때 내가 전달하는 정보는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려진 그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자신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알기 쉽다. 이거는요, 고객님들이 이게 내 일이구나 라고 귀를 활짝 열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야기 시작 첫 15초 동안 반드시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분 동안에는요, 반드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단계인 검토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만약에 지하철 문이 닫히는 15초 전이라고 했었을 때 그 15초 동안 사장님들께서 상대방에게 뉴스킨을 전달해야 된다면 어떤 멘트를 하시겠어요? 저는 콜드하면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 방문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 상품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고객님들은요, 또 같은 이야기 하러 왔네.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데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또는 내가 보상으로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글이 안 보여가지고 좀 오늘은 사장님께 그토록 바라시는 무엇을 실현해 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신상품은 딱 사장님을 위한, 사장님에게 필요한 고민을 끝내줄 완결판입니다. 이야기로 한다면 이 15초 동안에 상대방의 귀를 열까요? 저는 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야기가 쉽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절대 길게 늘어져서는 안 되고요. 목적은요,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설명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많이 적용하는 게 템플랩의 법칙이거든요. 일단 큰 틀을 먼저 던져주고 이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나의 전달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주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제부터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뇌 양동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오늘 중요 포인트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양동이는 이야기에 수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고객님들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주제와 수를 이야기를 했다면 결론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던져놔야 상세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보강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그 결론을 증명할 수 있는 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중요한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숙지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부스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껏 사장님께서 이걸 만나기 위해서 뉴스킨을 쓰셨나 봅니다. 완전 사장님을 위한 사장님이 만족해 하실 아이템입니다.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간편합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가격이 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노화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피부과에서 노화를 막기 위해 부작용을 감내하고도 받았던 시술을 가정 안으로 안전하게 밀어 넣어버렸어요. 결과를 임상으로 증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핵심은요. 사장님께서 이 제품을 무조건 만족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체험으로 연결하고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면 다른 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보상으로 연결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설명으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단단한 음식을 드실 때요. 소화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로 잘게 부순 뒤에 삼키잖아요. 어려운 말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그 어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비자의 구매 동향이 어쩌고 저쩌고 소비자가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이 많다라는 거를 다면적, 이런 뭐 화성, 적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생이 모를 만한 외국어나 외래어는 쓰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말 있죠. 그리고 요즘 한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약자 같은 경우, 그리고 뉴스킨 용어 이런 거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어책에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단어가 바뀌면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무언가를 가리킬 때는요. 반드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스킬 10%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과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10% 중에 9%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사장님들?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제가 앞에 3가지로 쭉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체험까지 시켰잖아요. 고도의 기술입니다. 침묵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요. 결제하지 않을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시면서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 만남까지도 난감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게 많이 오고요. 내가 조급함을 감추고 침묵했었을 때 상대방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쏟아지죠. 사장님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스킬 10% 중에 9% 침묵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퍼센테이지가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관리였는데요. 콜드로 신뢰를 쌓기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뭐 헤어스타일, 복장, 뭐 신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관리는요. 바로 임상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뉴스킨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분 눈앞에 보이는 내 모습과 확신에 찬 눈빛보다 더 강력한 타인의 임상이 있을까요? 제 모습이거든요. 제가요.
뉴스킨의 모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뉴스킨과 파마넥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뉴스킨과 파마넥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얼굴과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관점의 임상이 아니고요. 사업자 포지션의 임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코어 11 중에 그 매니아 대기 있잖아요. 저는 그 매니아 대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은 팩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같은 제품으로 매일매일이 아니라요. 날마다 혹은 주 단위 또는 달 단위로요. 뉴스킨 전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는 게 사업자 포지션의 매니아 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100가지 정보가 있어도 한 번의 체험을 한 번의 체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3년 전인가 180도 리뉴얼 나왔을 때요. 진짜 1시간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외웠거든요. 톡 치면 톡 나올 정도로 정말 제품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95%, 98%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요. 명확하게 180도가 내 얼굴에 발랐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임상을 주냐라는 거예요. 김이 반드시 빠집니다. 2세트 쓰세요. 아침, 저녁 2세트를 까서 2세트를 쓰세요.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 저는 엄청난 명언을 겪으면서 제가 터득을 했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이 소비자 관리가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대상자 리크루팅이 불가능할까요? 사장님들이 이 임상은요. 제품 하나로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이 제품 테스트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요. 사업자 포지션으로 전 제품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클로징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요. 너무 비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싸죠. 진짜 비싸죠, 뉴스킨. 또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싸지 않아요. 과하게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말을 굉장히 길게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 질문은 절대 말로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상 있잖아요. 뉴스킨 전 제품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효과를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업자가 과연 우리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 시작하던 해에 2013년도거든요. 그때 TR90가 나왔어요. 근데 돈을 벌다가 꽤 큰 돈을 벌었죠. 빚이 있는 상태에서 뉴스킨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허덕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TR90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패스를 하고 어렵게 돈을 모아서 TR90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TR90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요. TR90가 단 한 세트도 유통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TR90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5년이 흐른 뒤에 TR90를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고객님들을 도와줄 때 과연 이 TR90를 제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비싸요라는 질문에 클로징을 못 하시는 분은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제품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파마넥스 중에서요. 단 한 가지 제품만 먹을 수 있어. 어떤 제품을 선택할래?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는 단언컨대 TR90고요. TR90는요. 우리 제품 중에 가장 싼 제품입니다. 가격
일단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요. 저는 이렇게 클로징을 해요. 가격 절대 싸지 않아요. 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왜 이 가격인지 아시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뉴스킨 명품이래요. 아무나 못 써요, 뉴스킨. 여기에서 메라비언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힘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장님과 같은 분들만, 그리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쓰실 수 있어요. 라고 상대를 티업합니다. 이렇게 티업을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클로징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른 차별적인 제품으로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제품 정도를 쓸 수 있는 나야 나 이게 되거든요. 사장님들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멘탈, 기본기, 스킬, 자기관리 이렇게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정리가 되셨는지 잘 정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콜드를 하는 하루 루틴 딱 2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무조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함이 핵심입니다. 저는 새벽에 3시에 기상할 때도 있고요. 4시에 기상할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는 6시에 기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코어 11 일부러 끝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요. 강의를 듣고 미팅을 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끼고 오후 시간에는요. 만남을 하거나 콜드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요. PRM을 하거나 새로 확대된 인맥 확대 명단 정리를 합니다. 제가 콜드를 나갈 때 전략은요. 간단해요. 출동합니다. 쌩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무사귀환합니다. 제가 이 쌩 난리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현장을 나가지만 선택권은 저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요. 고객님들에 의해서 감정이 생 난리가 나기도 하고요. 덥고 춥고 비 올 때는요. 체력이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생 난리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적진에 그냥. 그리고 무사하게 귀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닝스쿨을 듣는 분들 중에는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포커스를 잡으세요. 이거면 이거 하나 내가 도장 깨고 다음 거 도전하겠다.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은데요. 저는 그의 첫 번째를요. 매출 안정화를 시켰어요. 그 매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AR로 30건에 목숨을 걸고 사업 초창기 때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제가 주력 아이템이 있어요. 뉴스킨은요. 효과가 가장 빨리 보일 수 있는 부스트 그리고 세상에 없는 아이템 A시랑미. 파마넥스는요. 효과가 가장 빠른 TRINT 그리고 세상에 없는 유스스펜 3. 이 4가지가요. 뉴스킨과 파마넥스 저의 주력 아이템입니다. 이것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력 아이템을 가지고 AR로 30건을 가장 빠르게 묶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걸 해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이 깨지면은요. 이 AR로 30명 중에 핵심 멤버가 3명에서 4명 정도 착출이 됩니다. 이분들을 초대로 연결해 보고요. 소개받기 위해 보상을 풀어보고요. 확대된 인맥을 통해 이것을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의 기본기가 쌓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에서 본 글이거든요. 이 카르마인가? 행운은 눈이 멀지 않았다. 따라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간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걸으래요.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 라는 말을 이 글을 보고요. 제가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누군가 저에게요. 사장님 그래도 콜드 요령이 있다면요.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라면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겨내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제가요.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을 하면서요. 오늘 하루 내디는 그 발걸음이 오늘 하루 온전히 받아내는 그 거절이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해내는 그 실패와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될 때쯤엔 내가 스스로 쓰담쓰담하면서 수고했어, 잘했다, 장해, 그리고 기특해.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저는요, 사장님들, 강의에 대한 트라우마, 심한 아킬레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하루 이틀 또는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강의들요, 저는 일선에서 모든 손을 놔두고 일주일을 준비를 합니다. 모닝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밤낮을 매달려서 준비를 했고요. 챕터 한 장이 넘겨지는데도 몇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이 강의가 2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자르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를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파마넥스 익스퍼트 반에서요, 제가 10분 강의를 맞는데요, 제가 3일 4일 밤을요, 날을 거중 다 새요. 10분 강의를 맞는데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간이요, 고되고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요, 저의 멘탈을 성장시키고 기본기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송인철 사장님께서요, 저한테 12월 21일 날 모닝 강의를 해달래요.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께 저 모닝 강의 21일 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그날 네 생일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생일인 거예요. 제가 제 생일날 이렇게 위너풀 사장님들과 함께 이 아침의 문을 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